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숙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방송국에서는 대학 문화 창달과 학내 언론의 지표가 되고자 정확한 보도와 보다 나은 방송 제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방송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아침 방송과 오후 방송,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 모두 2차례에 걸쳐 방송하고 있으며 TV 방송은 전광판과 인터넷, IPTV를 통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월 12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합니다. 동심재판. 여러분은 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낯설고 딱딱하다는 생각과 함께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이라고 느끼실 텐데요. 그렇게 느끼다가도 막상 법이 필요하여 좀 알아보려 하면 한없이 지루하고 또 어려운 것이 바로 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법은 사실 우리 삶의 여기저기에 녹아있고 심지어 동화를 읽다가도 법을 만날 수 있는데요. 동심재판에서는 동화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재판으로 풀어내어 법의 원리에 좀 더 쉽게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볼 법의 원리는 인과관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인 피리 부는 사나이를 통해 이 원리에 대해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아니, 쥐를 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시가 전부 엉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기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피리로 쥐를 잡아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요? 피리 부는 사나이, 그 피리로 쥐를 잡아주면 안 될까요? 쥐 때문에 온 도시가 난리예요. 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사례만 해주신다면.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쥐를 다 강가로 유인했어요. 쥐를 박멸했으니 약속했던 사례금을 주시겠어요? 사례금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피리 그냥 심심해서 부신 거 아니에요? 이건 약속한 것과 다르잖아요. 분명 돈을 주기로 하셨는데. 아, 됐고 말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다 어디 갔지? 피리 소리랑 같이 없어졌어. 예진아, 승주야, 화연아! 그 자식이 우리에 대한 안갚음으로 애들을 끌고 가서 죽게 만든 거야. 유정이도 소영이도 채빈이도 영서도 없어. 우리 아이들 데려와! 다들 정숙해주세요.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발언 시작하세요. 쥐를 내쫓아든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자 사나이는 마을에 돌아와 피리를 불었습니다. 피리 소리에 홀린 아이들은 사나이를 뒤따라갔고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난 사나이가 아이들을 피리로 유인해 모두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당신은 아이들을 죽였습니까? 글쎄요. 그 보세요. 죽였으니 제대로 대답을 안 하겠죠.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아이들을 죽였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피고인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이를 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리 부는 사나이의 피리 소리와 아이들의 죽음은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 이야기해보세요.
사나이가 피리를 불었고 아이들이 이에 현혹되어 따라가다가 죽었다고 해도 보통 피리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죽지는 않듯 피리 소리와 따라가다 죽은 것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아닙니다. 또한 사나이의 피리 소리와 유혹성에 대한 진실 여부를 여기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리 부는 사나이는 무죄입니다. 피고인, 지금이라도 사실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참 답답하군. 그렇지만 유죄라고 할 만한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으니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 소리와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에 해당한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납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과관계 때문이었는데요. 인과관계라는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숙명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법학 박사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법학 박사님, 인과관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과관계란 쉽게 말하면 원인과 결과를 뜻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행동 때문에 그 결과가 생겼다. 혹은 어떠한 일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입니다. 법학 박사님, 그럼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 있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 인과관계요?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요. 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당 인과관계란 어떤 원인이 있으면 보통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대개는 그렇다, 이런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설공주 이야기를 예시로 들면 독을 먹으면 보통은 쓰러지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을 먹인 계모가 나중에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당연히 그 자식도 다른 사람에게 독을 먹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독을 먹인 것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독을 먹인 이가 자식을 낳은 일과 독을 먹은 이가 쓰러진 애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미운 친구에게 죽었으면 하면 네, 그렇죠부터 할게. 네, 그렇죠. 두 번째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미운 친구에게 죽었으면 하는 나쁜 마음으로 상한 땅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친구가 땅콩 알레르기가 심해 그만 죽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될까요? 살인죄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상한 땅콩을 먹고 보통은 죽지 않으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친구가 죽은 까닭은 땅콩이 상한 것 때문이 아니라 특이한 체질 때문이죠. 따라서 인과관계는 있지만 상당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잘못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과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 법학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나본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와 그 속에 있는 법률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개념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선행 행위와 후행 사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 결과범위에서 문제가 야기되는데요. 왜냐하면 결과범에서는 구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 실행 행위에 의한 구성 요건 해당성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유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가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쉬운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동심재판,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제51기 수습요원 일동이었습니다.
이것으로 9월 12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마칩니다. 화요일 새 아침의 열매 시간에 다시 뵙죠. 숙명인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의 소리, 숙명의 소리. 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